많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취약계층은 누구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들의 겨울이 혹독한 계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겠죠.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혜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동행식당.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 한 끼를 이곳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일 8,000원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해주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맛있고 싸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이 한 끼가 큰 도움이 되잖아요.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 사실 쪽방에서 밥 한 그릇 해먹기 힘들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또 따뜻하게 또 이렇게 든든하게 한 그릇 먹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요. 동행식당 주인이 포장한 음식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겐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동네 사랑방이자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동행식당은 주민과 식당이 함께 사는 상생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식당을 유치하면서 진짜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그냥 일반 손님도 사실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건강이 좋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 문을 연 온기창고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생필품 가게입니다. 이전에는 주민들이 후원품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해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온기창고가 생기면서 주민들은 매달 10만 포인트 내에서 원하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100개, 200개도 굉장히 귀하게 하시는데 여기는 주민이 900분 이상 계세요. 물품을 나눠드린다 그러면 줄을 서시잖아요. 줄 서는 거 안 하시고 와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해서 물건을 고르시는 것만도 굉장히 좋은 효과다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았다라는 느낌이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물건을 여러 가지 있어도 내가 중요한 것만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좋은 거죠. 서울시는 또 에너지 서울 동행단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도 돕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창문에 단열 덧유리와 방풍제 설치를 시공하도록 지원하는 건데 시는 올해 안에 모든 신청 가구의 시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네, 여름에는 비와 더위 때문에, 겨울에는 눈과 추위 때문에 지자체가 많이 바빠지죠. 특히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서울시 김종수 기획 담당관과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이상 기후로 한파, 폭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서울시도 그만큼 긴장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 3개월 전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는 덜 춥지만 12월과 1월에 북극발 기습 한파가 찾아오면서 기온 변화가 심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 서울시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또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을 때 추위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특보를 발령하는데요. 날씨 예보를 항상 예의주시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서울시 대응도 좀 달라지겠죠. 네. 서울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한파 취약계층 보호하고 신속 제설에 중점을 두고 기상 현황에 따라서 단계별 대응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한파종합 지원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 대책 기간인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상황 총괄반, 생활의료 지원반, 에너지 복구반은 상시 운영을 하고요. 네. 한파 발령 단계에 따라서 상황반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파 단계에 따라서 대응 단계로 3단계로 나눠지는데
3단계인 한파특보시에는 재난대책안전본부를 가동을 하고 총 13개 상황반은 모두 운영을 해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 난방을 해야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살림은 팍팍한 상황에서 마음 놓고 난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춥게 또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취약계층들은 추위에 이제 취약한 만큼 그 난방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런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인 약 19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거나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외된 주민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 주민,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네. 우리 동네 돌봄단의 활동 기간을 확대를 하고 저소득 위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소령 긴급 복지 제도의 경우에도 기존 지원 외에 10만 원 이내의 방한용품 등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촌 주민과 노승위를 위해서는 방한용품과 생필품 12만 점을 제공을 하고요. 한파특보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는 또 노숙인을 위한 응급 잠자리를 마련하고 거리 상담반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부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영상에서 서울시 동행 사업 중에 하나인 동행 식당이 소개가 됐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더 추위를 느끼거든요. 네, 이럴 때 이런 동행 식당에서의 한 끼가 몸도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동행식당은 서울시 내 쪽방촌 인근에 지금 식당을 지정을 해서 네. 추운 겨울에 식판을 들고 이제 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을 필요 없이 이제 드시고 싶은 메뉴를 골라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한 곳인데요. 네. 서울시에서는 쪽방촌 주민 한 명당 하루 8,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급식비가 충전된 전자식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76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담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동행식당 점주분들이 지난 추석 명절에 문을 열어서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는 직접 배달을 하면서 건강이나 안부도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동행식당이 점차 동네 사랑터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를 하시는데요. 저희도 매우 뿌듯합니다. 네,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필품을 줄 서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골라서 살 수 있는 옹기창고도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많아서 2호점을 이제 낸다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한 월 4만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필요한 생필품을 골라서 이제 살 수 있는 동행스토어 옹기창고도 이제 인기가 좋아서 서울역 쪽방촌에 이어서 지난 11월에 돈이문 쪽방촌에 2호점을 추가 개소했습니다. 급식과 마찬가지로 물품을 배분하는 날이면 쪽방촌 주민들이 이제 춥고 더운데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요. 이제는 옹기창고에 방문을 하셔서 개인에게 배정된 이제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또 주민들의 자존감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네, 자존감을 지켜준다. 네네. 이 부분이 무엇보다 좋은 네네. 것 같고요. 옹기창고가 네. 서울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라고 들었는데 네. 이 직원 상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공무원 하면 보통 이제 수동적이라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네. 이제 저희 서울시는 이제 올해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에 이제 적극과 혁신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창의행정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하고
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정책으로 실행하는 이제 제도로 옹기창고 역시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제안을 하고 실행으로 옮긴 대표적인 창의행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점을 바꿔서 쪽방촌 주민을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자율적인 구매자가 되게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것 중에서 영상에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노후주택에 창호를 시공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요. 네네. 네. 올해 서울시가 이제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서울 동행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영구 임대주택이라든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건 역시 서울시 이제 직원이 제안한 창의행정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겨울철 건물 에너지 손실이 한 70% 정도가 창문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많은 가정에서 매년 이제 뽁뽁이라고 불리는 단열 시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치도 어렵고 반복적인 이제 설치와 제거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노후주택 창호에 반영구적인 단열 던유리라든지 방풍제를 이제 설치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창문 위에 깨지지 않는 유리 단열재를 부착을 해서 그러면 한 2도에서 4도 정도 실내 온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 소음도 차단하고 벌레 유입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올해는 우선 SH 영구 임대주택 2,5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확대해서 차상위 계층 이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민간 노후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이제 그 취업을 지원하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사업인데요. 취업 취약계층과 네. 주거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제 약자 동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사업을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서울시 직원분들이 내셨다고 하는데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파뿐만 아니라 폭설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기후위기로 어떤 형태의 기후재난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교통대책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서울시는 신속한 제설과 함께 교통사고와 정책으로 차량 고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터널이나 지하차도 진출로 등의 결빙 우려 그리고 결빙 우려가 높은 곳에는 결빙 위험 경고 문구라든지 차량 속도를 알리는 사고 예방 경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또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를 해서 막차 시간을 또 연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네.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상수송 시 언론을 통해서도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대중교통 이용 정보는 서울교통 포털 모바일 앱이라든지 토피스 누리집 그리고 다산콜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눈이 올 경우에는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왔을 때 보면은 그래도 큰 도로는 그러니까 비교적 제설 작업이 좀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이 그렇게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폭설 시에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이제 중요한 만큼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강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제설이 어려운 구간에 이제 도로 열선이라든지 자동 염수 장치 등을 설치하고 고강도 제설 장비 등을 이용해서 빠른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겨울부터는 시민들의 이제 발이 닿는 보도와 이면 도로 등 일상생활에 이제 밀접한 곳까지 폭넓게 눈을 치우는 대책을 준비 중이고요. 기존에 사람이 직접 치우던 보도와 이면 도로에 눈을 신속하게 치우기 위해서 보도용 제설 장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보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도 시민분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도 이제 서울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듣고 한파와 제설 예보 시 시민 행동 요령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모바일 서울 안전 누리라든지 서울 안전앱, 카카오톡 서울시 채널을 통해서 시민 행동 요령과 실시간 재난 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특히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은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종수 기획담당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